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B컷, 그러니까 0.5% 이상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확산되는 조짐이 보였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릴 거라는 전망, 74%까지 쑥 하고 올라갔었는데 그만큼 당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연준도 긴급회의를 소집해가면서 지난주 미국 주식 폭락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다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극도로 악화됐다가 이후에 나온 지표가 다시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영향에 의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46.5% B컷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0.5%로 가는 게 아니라 0.25%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파로 통하는 미셸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 추이를 봐가면서 기준금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와중에 기준금리로 컨트롤하려 해도 더 이상 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지게 되면 별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기준금리 인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화가 되어버리는 건데 동시에 아예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유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금리를 움직이려 하는 건 사실입니다. 파월도 7월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금리를 움직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논의는 할 수 있으되 결정은 유보한다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 기류가 트럼프, 해리스 어느 쪽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뭔가 개이득이 있어야 됐는데 전혀 지표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이렇게 딱 선제지표까지 나와 있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도 없는 건 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심상치 않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서게 됐고요. 나스닥은 올라봤자 겨우 0.21%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그냥 제자리 걸음 0% 수준에서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보였죠. 한마디로 거짓말처럼 불장을 연상시켰던 2주 전의 모습은 완전히 그 거품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시총을 연속적으로 킬했던 주가 지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고 이 정도 지표면 확실히 미국 장세는 2차 웨이브가 오고도 남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지표가 그리 낙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 보일 가능성 크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의 말달리던 레이싱은 거의 얼어붙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 대체로 살짝 오름세로 돌아서는가 싶으면 곰세, 다시 내리막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계속되는 실적 악화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대혼조세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경제대공황이라는 말도 안 되던 그런 말들이 금융시장에서부터 비롯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마이너스 쇄도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사태까지 예견이 되면서 급변하는 금융대란이 터질 가능성 아주 농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벌써부터 서학개미로 불리는 미국으로 갈아탄 매수세는 급기야 미국 주식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는 건데 M7이라 불리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4억 3천억 달러까지 던지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실적 부진으로 대표되는 거품론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런 랠리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대표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 현상으로 돌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자 코스피 현황은 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아마 겨우 회복한 2600선마저 곧 무너질 수 있는 지형대로 변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은 개인이 삼성이나 현대 혹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매집 쇄도 현상이 폭락장,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8% 정도 떨어졌을 당시 이후로부터 5조를 쓸어 담았는데 영끌해 본 자는 역시 증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떨어진 주식을 주워 담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거의 폭락장을 대바겐셀로 생각하면서 이후 다시 폭등장을 예상하면서 강심장에 가까운 배짱을 튕긴 건데, 또 어떻게 부동산 분위기와 이렇게 이다지도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지 좀 상당히 위험한 장세거든요. 완전히 폭격하듯이 몰아서 떨어진 주식을 사서 저점 진입으로 고점의 깃발을 꽂으려는 시도, 까딱 잘못하면 그냥 까딱 가는 수가 충분히 있는 장세인데, 5조라는 현금이 그냥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이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현황만 보더라도 얘가 끝없는 하락세를 질주할 수도 있는 여세를 서서히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건 본인의 선택 몫이니까 이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상당한 금융시장의 후폭풍은 예상이 되고, 고스란히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싹이 터지고 있는 건데, 바로 부동산 자금이 급격하게 부채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월 대비 5조 3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질주의 7월 아닙니까? 뜨거웠던 날씨만큼 엄청나게 폭주했던 대출 랠리라 볼 수 있는데, 전달보다 5조가 늘어버린 건 거의 경이적인 기록이라 말할 수 있고요. 주담대의 기록적 행렬은 가계대출 잔액을 1120조로 파이를 확대시켰고, 우리는 천조국도 아닌데 천조가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고, 주담대만 여기서 882조 정도 된다는 얘기. 거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증시에서 한 주 만에 폭락했던 종목들을 5조 원 쓸어 담은 거나, 한 달간 부동산에서 5조 5천억의 주담대가 실행이 됐다는 거나, 어떻게 이렇게 액수면에서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증시도 5조, 부동산도 5조. 물론 기간이, 증시는 한 주 만에 5조가 움직인 거고, 부동산은 한 달 만에 5조가 움직인 건데, 거의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나 공이 천문학적인 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영끌이라는 말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모든 자금 이동이 강심장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만큼, 이런 모든 자본의 이동, 시장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공격적이라는 얘기죠. 이건 곧바로 미국발 금융시장의 대혼돈이 경제공황 같은 위기로 찾아오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공격적인 자금 끌어모으기의 한계는 개인이 시장을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시장이 완전히 개인을 밀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극악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죄다 그렇게 녹색불 켜고 직진했던 움직임 고스란히 죄다 빨간불 켠 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위기는 그냥 온다가 아니라 이미 증시의 조짐을 보면 진행형이라는 걸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의 돈 빌려서 레버리지 하는 일들이 이전에는 자산 증식에서 아주 공격적인 성과를 일시적으로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공격적 투자는 거의 달러의 바릿깡대기, 그러니까 워낙에 강력한 흡입력으로 주변 자산 가치를 넉다운 시키는 존재감, 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선 그리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금융시장도 거의 부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자산시장도 전부 부채로 통일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똘똘말이 부채 사상 누각, 기초가 약해서 오래가지 못한 현상은 이렇게 부실한 개인 자금의 융통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부실의 조짐은 바로 연체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돈을 빌려도 그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죠. 6년 만에 1조 887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연체율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그 자체로 부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인 부실은 결국 자금을 땡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액수로 남겨진다는 건데, 2년 전만 해도 5천억에 달하던 연체율 1조가 넘어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급속도로 초과되는 연체율은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나 공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레버리지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심각한 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인 자금들, 고스란히 주식시장에서는 증발이 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피가 되거나 하는, 그냥 고스란히 깨질 수밖에 없는 자산 균열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건 한국은 개인 바운드리 안에서 부채 문제가 폭증하는 걸 넘어서 이게 연계적으로 기업, 특히 이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개인의 연체율은 뭐 거의 세 발의 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신협 같은 경우 최근에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10%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뭐 금융권에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는 총체적 부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업에 집중된 대출이 연체율 9% 이상을 찍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서둘러 부채 채권을 소화해야 하는데 규모도 뭐 거의 1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권 그리고 건설업조차도 연체율이 고스란히 부실로 비화되는 일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융권이 주로 토지를 담보로 내줬던 대출들이 줄줄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 증가하자 담보로 잡아놓은 토지를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값을 받을 차지가 못 되는 것도, 사업성이 딸려서 접어야 할 판에 있는 기업의 담보를 누가 제값에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금융권 자금 회수 방법도 난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부동산과 연관된 연체율 상당히 심각한 양상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금융시장 대변화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레버리지한 개미들의 투자금도 한 방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금융 대변화의 분기점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게 똘똘마리가 되면 연말 집값 추이마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 벼락거지인가? 집을 이 어수선한 시절에 사지 못한 사람? 아니면 억지로 무리해서 집을 땡겨서 산 사람? 그 결과는 연말에 아주 뚜렷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피 증시가 상당히 심각한 간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웨이브가 올 수 있다는 불안한 이 전망이 지속이 되면서 여전히 금융시장에서의 강심장들, 쓸어담는 영끌, 이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을 땡기는 영끌, 정말 아슬아슬한 장세 속에서 보여주는 한국 자산시장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정말 연말로 갈수록 엄청난 일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요즘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